예, 즐거운 항상 문제가 잘 나오는 정규화 부분이죠. 정규화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속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종속 관계라 우리가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나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종속성이라는 걸 표현하죠. 속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기호로는 A는 B다라고 표현돼요. 이게 무슨 의미죠? A라는 값이 있으면 A라는 값이 B 값을 갖다가 정확히 가리킨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종속성의 의미는 그럼 이런 거죠. 1, 2, 3, 4 값이 있으면 여기에 뭐 2, 8, 7, 9 했을 때 요 A 값이 요렇게 구성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얘는 A는 B의 종속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A 값을 통해서 B 값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B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종속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종속관계가 아닌 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됐을 때 항상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처리됩니다. 이것만 안 나오면 됩니다. 요게 연결이 안 됐더라도 요렇게 A가 B 값을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A가 1인데 2도 나오고 8도 나와요. 그럼 얘는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들 갖다 보면은 같이 테이블 여러 개 놓고 어느 거 종속관계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종속관계를 찾으세요를 얘기를 해보면 요것만 딱 기준적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이 값으로 얘를 중복되지 않게 가리키고 있는가. 그럼 함수적 종속이에요.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종속한다는 의미는 뭐죠? 저희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를 할 때 보통 할 때 종속을 제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함수 종속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를 갖다가 하나씩 봐봅시다. 정규화예요. 정규화의 종속성. 자, 1번 1NF죠. 1차 정규에서는 뭘 제거하나요? 저희가 얘기할 때. 간단해요. 그냥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릴레이션 테이블을 구성하는 용도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릴레이션이요. 그거 말고 저기 그 테이블 말고 릴레이션이 뭐냐면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라는 얘기예요. 즉 테이블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중복된 값이 없다는 여기에 A, B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키 값이 그리고 키 값이 동일한 게 없어요. 키 값이 동일한 게 없어요. 같이 중도라는 거 없는 거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각 원자 값이 그냥 동일하지 않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도메인이 원자 값이 하나다. 그리고 반복 속성 같은 게 없다. 복속 속성이 없다. 다 쪼개야 된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때부터 이제 우리가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데 2차 정규에서는 뭘 제거하나요? 저희가 먼저 네,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죠.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한 다이어그램 그럼 이런 거죠.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상품 코드가 있는데 코드와 그 다음에 고객이 있어요. 아, 고객이 상품을 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여기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주문 금액하고 주문 수량에 따른 금액 이렇게 있으면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그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고객에 또 다른 정보가 있어서 이 테이블 내에 여기 고객의 이름이 성명이 들어있다.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고객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여기 키로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명이 여러 개의 코드 값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 성명이 여러 개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고객에 대한 성명 하나만 바꾸면 다른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런 갱신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서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뭐죠? 3번에서의
3차 정교화에서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뭐죠? 이행함수 종속이죠. 수 종속 제거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 상태에서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니 여기서 해서 그냥 요렇게 했을 때 쳐봅시다. 요렇게 있는데 주문 금액 적고 여기에 요거 생기고 있는 여기 마일리지 카드가 있고 여기서 마일리지 양이 있다.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연결다 치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이 연결고리가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속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서 끊어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함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여기까지가 제일 많은 건데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BCNF죠. 이 정교화에서는 뭐를 제거하나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후보키 결정자가 아닌 후보키는 빼라 라는 거죠. 무슨 의미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림을 다이어그램은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얘가 다시 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얘도 키가 됐고, 솔직히 이 안쪽 내부적으로 바라보면 이행함수 종속이 벌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바라보면. 그래서 요걸 갖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혼노엽입니다. 종속 제거입니다. 요걸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러니까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제거죠. 네.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아실 필요 없는 거고, 실제로 그걸 나온 거지만, 뭐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식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제거하죠? 어떤 거 제거하나요? 네? 예. 다치종속 또는 다중값 종속. 다치나 사실 다중값이랑 같은 의미거든요. 종속성 제거. 그 다음에 6의 오종교화는 뭐죠? 조인 속성 제거. 그죠? 조인 종속 제거.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정도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인지하시면 되고, 문제는 항상 요 사이에서 나는 거죠.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이 몇 종교화 테이블인가?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테이블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려봐서 실제 연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값까지 같이 봐가지고 이게 이행인지 아닌지를 이행인지 아니면 부분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종속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속관계를 보는 거죠. 종속관계를 어떻게 본다고 했죠? 그 값을 통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연결고리를 전부 거쳐본 다음에 딱 나오기 때문에 이 정교화를 구분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나중에 항상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뼈빠지 이렇게 정교화를 했어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근데 뼈 빠지게 했는데 이거를 이 정교하는 걸 다시 풀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대부분 성능 때문에. 성능 이슈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테이블을 이건 종속을 제거했다는 건 테이블을 쪼갰다는 거잖아요. 그죠? 쪼갠 걸 갖다가 그 데이터에서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다시 한번 조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인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느려지죠. 아무래도 값을 직접 가져온 것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전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복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복되게 만드는 케이스가 바로 반전교합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조인이 되거나 그걸 통해서 검색 시간이 과다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게임이다. 그래서 주로 보통 얘기하는 건 중복을 허용한다든가 허용하죠. 그 다음에 계산을 미리 해놓는다든가 여기에는 요약 칼럼 포함이죠. 등이 포함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존재하죠? 아니면 요거에 따라 요거 좀 다르게 테이블을 분할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결했는데 정결해서 테이블이 나눠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할합니다. 어떻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자, 수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만 테이블 하나로 만들고 여기까지만 테이블 하나로 만들어서 묘지를 쪼개는 거예요. 주로 음이론적으로 쪼개는 것도 있지만 성능상에서 주로 데이터를 쓰는 게 이쪽 데이터만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테이블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블에서 조인이나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특정 컬럼을 지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체 그 테이블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요거 한 줄 한 줄을 다 올리거든요. 일단 그 메모리에 올려서 그걸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성능이 느려지죠.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페이지 양이 적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능이 떨어지면 이거를 자주 쓰는 애들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보통 얘만 조인 되니까 조인이 자주 되는 애들만 뽑아서 테이블 별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는 수평 분할을 해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아니면 지역별, 아니면 뭐 어떤 지점별, 아니면 영업사원별 이렇게 미리 쪼개놓는 거죠. 이미 쪼개놓으면 나중에 유니온으로 합쳐서 하거나 다 필요하게 되면 아닌 경우에는 항상 보니까 20대 남자밖에 우리가 안 찾더라는 거예요. 고객 정보가 거기밖에 없다. 그러면 20대 남자 핵심 고객에 있는 것들만 따로 모아놓죠 이거죠. 이걸 갖다 수평 분할, 즉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를 수평 분할, 테이블 구조를 분할하는 거를 수직 분할 이걸 해서 이 반전교를 통해서 주로 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계산을 적게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조인수를 적게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올라간 양을 적게 하거나 하는 일을 갖다가 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사실 요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은 고객인데 그러니까 주문은 주문인데 회원 주문, 비회원 주문 나뉜다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할 것인가 것들이 굉장히 이거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 도메인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가 아니라 알고 해야지만 정확히 되지 아닌 경우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게 있어요. 반드시 정규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정규화하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쪼개져 있는 형태가 많이 만들어져야 명확한 데이터 구분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에 맞는 특성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이상 현상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정규화 이후 반정규화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함수적 종속성에도 법칙이 좀 있어요. 저는 제부 이분 합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외우고 다녔는데 제기 원칙이라고 제기성 같은 함수종이 있는데 제기성이 뭐냐면 x가 y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x 테이블과 x 릴레이션과 y 릴레이션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왜냐면 이 두 개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된다라는 게 있고 근데 부가성이 있어요. x가 y면 그러면 xz다 yz다 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함수 종속성 트리 막 계산해서 딴 데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키가 찾아내고 할 때 있잖아요. 이 원칙에 따라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행성이 있어요. 이건 용어가 같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x가 y고 y가 z면 그렇다면 따라서 이런 x는 z다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분해를 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이 있어요. 합집합. x가 y고 또 x가 또 z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x는 yz다. 반대는요? 반대도 돼요. 분해. x가 yz면 x가 y고 x가 z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이행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사이행. 이행은 여기 있는 거죠. x가 y면 y가 z면 x는 z다라는 건데 얘가 x가 y예요. 근데 이 w y가 z면 w x도 z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단지 w가 앞에 갖다 붙일 뿐이니까 이런 형태 것도 진행하다는 거예요. 사실 얘는 증명할 수 있어요. x가 y니까 여기다가 x를 y에다 x 값을 여기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테이블 갖다가 분리하게 됩니다. 요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거 분리하는 거 할 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갖다가 한번 리뷰하는 시간이니까 이걸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관계 데이터베이스라고 모델하고 관계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죠. 자, 관계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견적을 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은 뭐죠? 네. 릴레이션은 RDB에서의 데이터 집합이에요. 데이터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테이블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릴레이션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에 뭐 A 컬럼, B 컬럼, C 컬럼, D 컬럼, E 컬럼 놓고 여기에 1, 2, 3, 4, 5, 1, 2, 4, 5, 6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을 이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죠? 스키마가 아니라 인스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예.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희가 얘기할 때 튜플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정보처리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튜플이라고요. 이 튜플의 수, 지금 이건 총 3개의 열이 있다 그러면 튜플의 수는 뭐라고 하죠, 이름을? 예, 카디널리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차수는 뭐죠? 아, 하나 더 있구나. 여기부터 요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 보통 얘기 뭐라 하면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그리고 속성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는 보통 우리가 디그리,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가지게 되고요. 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릴레이션은 제약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메인 제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연결관계 있으면 끊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키값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무결성 종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관계를 위해서 연결해서 쓰는 게 바로 뭐죠? 키를 씁니다. 자, 키가 뭐예요? 첫 번째. 키란 무엇인가? 키는 아까처럼 그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키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걸 보네요. 즉, 키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얘는 반드시 한 개만, 그 데이터에서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해야 된다는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값이 있기 때문에 키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키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나온 게 1번. 뭐죠? 슈퍼키. 슈퍼키는 뭐 하는 애죠? 네. 슈퍼키는 정확히 말하면 그 값을 찾을 수 있는 키가 맞긴 한데 거기에 부가적인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키의 속성인 유일성은 존재하는데 유일성은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소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로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법으로 금지돼서 못 쓰고 있긴 하지만 다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키 값에다가. 그러면 이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난 주민등록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걔는 유일성은 맞는데 두 개 조합해서 했으니까. 근데 희소성, 최소성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보 키가 나와요. 후보 키는 뭐죠? 유일성도 오케이. 최소성도 오케이. 다만 얘가 아직 선택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보키, 그러니까 후보키니까 후보키가 그 중에 선택이 되면 주키가 되는 거예요. 주키. 프라이머리 키요. 키가 돼요. 주키. 네. 나머지 애들은 여전히 후보키 중에서 선택된 거에서 나머지는 주키가 되는 거죠. 후보키가 되는 거죠. 자, 간단히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학번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사 시스템이에요. 그럼 주민번호도 되고 키가 될 수 있고 학사번호도 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목적 성립상 우리는 뭐 굳이 주민 필요 없으니까 저걸 할래. 학번으로 할래. 그러면 학번이 주키가 되는 거고 후보키가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대체키가 있어요. 대체키, 외래키가 있어요. 자, 대체키는 뭡니까? 주키를 하고 싶었어요. 했는데 컬럼이 딱 우리가 한번 해봤더니 컬럼이 한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이 키더라. 중복이 안 되고 하는 키더라는 거예요. 이거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키긴 해도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여기에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서 일렬 번호든 뭐든 부가적으로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대체할 키를 만드는 거죠. 주로 일렬 번호. 오토 인크리먼트 키를 통해 가지고 정의합니다. 이거를 대체 키라고 합니다. 외래 키는 뭐죠? 바깥에서 온 키잖아요. 즉, 내 몸 안에 쓴 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릴레이션은 키가 아니지만 타 테이블에 쓴 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외래 키를 연결시키면 몇 가지 제약상이 붙죠. 어떻게 해요? 이건 좀 약간 특이한 건데, 유일성의 이 테이블 내에서는 의미 없어요. 그죠? 근데
그 키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겹칠 수 있어요. 그 안에 존재만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외래 키, 이 중에서 널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구냐는 거죠. 널이 될 수 있는 애는 예, 이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슈퍼키 값은 애초에 그냥 이걸 널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널 될 수 없고, 후보키는 널이 될 수 있겠죠? 왜? 후보키는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이거 된지 널이 만들어지고 나면 얘는 그게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후보키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키는 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널 될 수 없고 주키도 될 수 없어요. 외래키는 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쪽 영향관계가 없다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키의 종류, 키가 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관계적인 테이블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뭘로? 수학적 근거로. 그게 가장 게 뭐냐면 바로 그 관계대수예요. SQL의 이론적 기초에서 이 관계대수를 그대로 SQL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SQL 이론적이고 단항이든 이항이든 연산이 가능한 거죠. 단항이면 한 개짜리 연산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항이면 두 개짜리 연산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두 가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에서 관계연산과 그 다음에 집합연산으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확장관계연산을 정의하겠지만 일단은 집합연산과 관계연산입니다. 관계연산에서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예. 뭐죠?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일단 가보죠. 일단 순수관계. 얘는 1번 셀렉트가 있죠. 셀렉션은 뭐 하는 거예요? 셀렉션. 네? 예, 셀렉션은 행을 선택합니다. 행을 선택. 이게 약간 SQL하고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SQL에서의 그 모든 그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조건, 그 회어절에 있는 조건이 바로 요 셀렉트 조건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비슷한 거지만 프로젝트가 있죠. 네, 요거 파이처럼 생긴 거. 그죠? 얘는 뭘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붙였다. 무가 됐다. 뭐가 됐죠? 얘가 열을 선택합니다. SQL에서의 회어라면 얘는 SQL에서 셀렉트가 되는 거죠.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죠. 여기에 복합연산이 있죠. 뭐죠? 여기에 단순, 기본 단순, 복합연산이 있죠. 조인, 그 다음에 디비전이 있죠. 조인은 뭐예요?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는 거예요. 조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결할 때 두 개의 키값을, 두 개의 양쪽 키값이 같은 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물론 뒤에 이제 조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적긴 하겠지만, 조인을 있고요. 디비전은 나누는 거죠. 해당 테이블에서 같은 겹치는 걸 가져온 다음에 그 부분, 중복된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네, 그게 됩니다. 이건 연산을 갖다 하나씩 보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해볼게요. 자, 셀렉트 같은 경우는 문서를 가져오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조인을 해봅시다. 조인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 테이블인데 여기 A, B, C면 D, F라고 하면 요거와 같은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면 여러 열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요 A, B, C하고 보통 이게 테이블이 나오면 이게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A, B, C, B, C, D, F가 나오죠. 요 중복 두 개가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복된 이 동등 조인에서는 요걸 그대로 내비두는 거고 자연 조인에서는 이걸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조인에서는 몇 가지 종류 있긴 하지만 그건 자세한 부분은 해당 실제 시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 A, B, C, B, C, D라고 했을 때 여기서 1, 2, 3, 4, 5, 6, 5, 5, 6, 2, 3, 1, 5, 6, 1, 다시 5, 6, 2 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이거는? 두 개가 조인되고 합쳐지는 거죠. 다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 분이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1 남고 1 남고 다시 얘 4일 되고 그러니까 1 4 1 4 2 얘랑 한번 연결됐기 때문에 5 다시 5 1 5 2가 되죠. 근데 그래서 여기 딱 봐서 중복값이 있는지 봐서 중복값이 없으니까 오케이 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전체하고 중복된 것도 제거하고 이 세로 중복도 제거하고 가로 중복도 같이 제거한 연산 이거 이렇게 해서 나눈다고 해서 저희가 디비전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순수 관계 연산이에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관계 연산 말고 집합 연산이 있죠. 집합 연산은 사실 말 그대로 집합 연산이기 때문에 크게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합집합이 있고요. 얘는 두 개의 집합을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네, 차집합이 있죠. 빼기. 우리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바로 우리 카티션 프로덕트가 있죠. 카티션 프로덕트가 있죠. 카티션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모든 조합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조인은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조인 연산 같은 경우에는 키 값이 겹치는 것만 돼서 끌어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제거합니다. 양쪽 다 합쳐집니다. 물론 카티션 프로덕트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프로젝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바로 사실 조인이랑 같아요.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긴 하죠. 조인이죠. 자, 조인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말 그대로 진짜 원래 내추럴 조인. 얘는 그 해당 구역에서 중복된 값을 가져와서 중복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n자 붙은 조인이 있죠. n자 조인은 뭐죠? 자연 조인이라고 해서 동등에서 보통 모여 조인에서 중복 값을 제거하는 애를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표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여기에 플러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만 여기 쪽만 열려 있거나 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x가 열려 있는 거 이렇게 플러스가 있거나 열려 있는 거 아우터 조인이죠. 네, 아우터 조인의 의미가 뭐예요? 외부 조인이 내가 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데 상대방에 연결된 게 없어요. 그래도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널로 해서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이 I2 조인은 그 SQL의 I2 조인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세미 조인이라든가 세미 조인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다르죠? 모양이. 이건 이렇게 약간 조금씩 나온 거예요. 또는 플러스. 이걸 통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 조인 한 다음에 한쪽 릴레이션의 리포트만 남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해서 A, B, C, B, C, D라고 했을 때 조인 딱 걸어버리면 보통 일반적인 자연 내추럴 조인만 해도 A, B, C, D라는 컬럼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뭐가 나오냐면 A 끝.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저기 A, B, C까지만. 뒤에 D는 무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특별하게 그 각각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번 되게 될 거예요. 사실 요거보다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그 조건에 원래 여기 조건에 여기 A는 B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A 컬럼과 B 컬럼이 같은 것. 이건 지금은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게 나오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는 세타 조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B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게 요거의 큰 특징인데 요거에 대한 조인에 대한 속성 그리고 기호드라든가 이런 것들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외우셔야지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기본적으로 그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까지만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SQL이나 BTN 이런 거 나올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실적으로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신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대수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결과가 밑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적게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파일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아니면 뭐 레코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에 따라서 DB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첫 번째가 파일을 어떻게 조작할 것입니다. 종류가 있는데 1번 순차 파일이라고 했어요. 파일 조절하면 순차 파일이 있어요. 이름은 봐도 알겠죠?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차 파일이에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엔트리 순차 파일로 나거나 아니면 키 순차 파일이나 나뉩니다. 엔트리 순차 파일은 뭐죠? 네. 들어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얘가 1, 3, 5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1, 5, 3, 7 6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치면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 엔트리에서는 파일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1, 5, 4, 7, 6 키에서는 이렇게 쌓이지 않고 어떻게 쌓이냐면 1 들어간 다음에 5 들어왔어요. 4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4가 돼요. 4, 5, 6, 7 키순으로 다시 배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한 인덱스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이 키 순차 파일을 표현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클러스터 인덱스가 이걸 사용합니다. 예, 인덱스 종류 중 하나예요. 물리적인 순서까지 갖춰진 인덱스를 갖다가 클러스 인덱스라고 해요. 보통 인덱스라 하면 별도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인덱스를 배분하고 그때 릴레이션을 통해서 그 인덱스를 넣거든요. 근데 클러스 인덱스는 주키로 이렇게 제대로 분리해 놓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직접 바로 다리로 가기 때문에 성능적이 높아요. 단점이 뭘까요? 그 테이블에서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를 이 파일 구조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파일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인덱스 파일이 있습니다. 인덱스 파일에는 또 그 인덱스드 파일이 있고요. 그 파일이 있고 여기에 멀티키가 있어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들이 I3, V3이요. I3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하드웨어하고 속성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드웨어하고 연관되게 만들어진 거고, V3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관계없이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적으로는 V3이 약간 떨어지긴 하겠죠. 이 I3이 더 낫긴 할 거예요. 요즘은 워낙 I/O가 좋아져서 그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멀티키 같은 경우는 역 파일에 있습니다. 역 파일, 리버스 파일이라고 있고, 다중 리스트가 있어요. 역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키로 가서 다시 한번 해당 인덱스가 다시 한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멀티파일에 가보면, 역 파일에 가보면 거기에 키가 있어서 다시 그쪽으로 가는 물리적 주소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긴 한데 그 인덱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다중 리스트로 돼 있는 거예요. 다중 리스트가 뭐예요?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성능에서 다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실은 요 두 개를 거의 합쳐놓은 거를 이건 같다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B+3랑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위로 따른 인덱스가 있고 옆으로는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만 하세요. 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슈퍼 값이죠. 해싱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런 것은 포인터를 통해서 어떤 키값을 따라서 연산을 통해서 들어가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키값을 따라 들어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연산으로 A는 B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함수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상으로는 얘 같은 경우는 이 인덱스이기 때문에 여러 비트 B+3나 아니면 비트리나 이런 걸 통해서 분할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 n레벨까지 내려가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차수가 2면 2-1 밑에 떨어져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해시 같은 단번함을 찾아가는 거죠. 예, 물론 이 해시 함수라는 것 자체의 속성상 그 1비트만 달라져서 굉장히 다른 위치에 떨궈져야 된다는 게 장점이긴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버켓이 가득 차는 경우가 키가 중복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중복하는 처리를 나중에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 파일 같은 경우는 키 순차와 엔트리 순차 중에 존재하고요. 근데 해싱 같은 경우는 저장될 곳부터 임의로 이 펑션이 알아서 분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를, 여기서 나왔으니까 인덱스가 나왔어요. 자, 인덱스는 주로 뭘 할까요? 우리가 또 얘기하면. 여러분. 인덱스는 왜 쓰죠? 예, 찾기 쉽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식으로 보통 되어 있냐면, 키하고 값이 있는 위치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 키만 수트해서 비트로 만들어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덱스가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는 걸까요? 좋아지나요? 인덱스를 통해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C, R, U, D 전체 우리 연산을 이걸 얘기하잖아요. 요거 C, U, D 모두 느려집니다. 온리 리딩만 빨라집니다. 왜죠? 리딩이 데이터를 찾는 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데이터를 찾는 거는 되지만 그 C와 U와 D는 해당하는 그 테이블에 값이 들어갑니다. 또는 변경됩니다. 삭제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 인덱스가 보통 비트맵트리 만들어지는데 이 SQL 이런 것들이 연산형사가 이루어지겠죠. 뭐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버켓이 들어갈 정도만 들어가면 그냥 한 번에 찾아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올리고 내리고 현상이 벌어지죠. 이 연산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역시 삭제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삭제, 업데이트 역시. 왜냐면 업데이트 그 키값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전체적으로 흩어져 버릴 거니까. 얘에서 빠지고 얘에서 올라가고 넣고 막. 그죠? 이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고요.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실질적으로는 업데이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게 반드시 인덱스에 걸어져야 돼요. 업데이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데이터가 변하는 대표적인 컬럼은 주로 키죠. 키는 웬만하면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키값이, 그래서 키값에 항상 인덱스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걸 때도 항상 줄게 걸어야 됩니다. 보통 사전에 보통 인덱스가 있으면 사전에 그 인덱스 파일이 전부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해당하는 SQL 프로그램 디벨로퍼 걸 띄워가지고 플래닛을 보게 되면, 얘네가 어떤 인덱스를 타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검색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선정할 때는 보는 거예요. 모든 접근 경로를 본 다음에 대상의 선정 분포도 좀 봐야 돼요, 사실은. 분포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 테이블의 값이, 테이블의 키로 만약에 인덱스 한다 그러면 테이블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건 하나밖에 안 될 테니까. 그래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고 20, 다시 30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덱스에서 20을 찾으면 이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많아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20이야. 근데 인덱스를 걸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한 번씩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인덱스를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15% 이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15% 이내까지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냥 풀스캔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거죠. 오히려 방금 전에 얘기했던 C, U, D의 성능만 떨어뜨린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적 반드시 반복성에서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조인에 걸려 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B트리하고 B 플러스 트리하고 정확히 구분이 가세요? 보죠. B트리가 바이너리 트리하고는 다르죠. 네. 바이너리 트리하고 뭐가 달라요? B트리. 네. B트리하고 뭐가 다르죠? 차수가 달라요. 요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다릅니다. 둘 다 양쪽 다 밸런스 트리예요. 밸런스 트리긴 하지만 차수가 n차인 밸런스 트리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B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트리냐 아니면 B트리냐 요거의 금융 차이가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화된 이진 트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특징입니다. 자, B트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다른 약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지고 한 번씩 넣어보고 빼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제가 별도의 URL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그 URL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셔서 실제로 본인이 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를 계속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감 넣어보면 알거든요. 일로 간다, 절로 간다. 물론 이제 B 플러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우선이냐 왼쪽 우선이냐에 따라서 값이 의도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건 그 값을 통해서 제한다. 자,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말 그대로 n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도 전부 어디에 있죠? 예. 리프가 아닌 노드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대충 보여줘서 차수가 3이라고 하면 두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의미하죠? 예, 요 두 개에서 반은 항상 차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과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는 순간 쪼개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과) (3과) (2) 해서 요렇게 내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쪼개서 놓고 해서 이게 반을 항상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고요. B 플러스 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여기 있는 중복값이 밑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쪼개져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값에서 여기에 분명히 왼쪽에 있으니까 2가 이렇게 돼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얘는? 비트리 플러스의 장점은? 인덱스로 먼저 찾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검색할 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연산할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학번이 92로, 920007부터 0020012까지 가져와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덱스 찾아서 1만 찾으면 그 뒤는 붙어 있잖아요. 그럼 쭉 순차적으로 찾아가면서 스캔해가지고 값을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플러스 트리 같은 경우는 그게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유도 비싸지만 그리고 그의 특징 비플러스 트리 같은 경우는 밑에 데이터 노드이기 때문에 중복 셋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해요. 데이터가 위아래 중복된다. 위가 하나 더 있잖아요. 2도 있고 여기도 아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시 그래서 요거는 B+3는 한번 수업 한 번씩 그 시간 좀 정확히 들어가서 한 번씩 계속 데이터를 넣어보고 빼보는 걸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서 그걸 갖다 넣어보고 빼보면 좋을 거고요. 나중에 기출풀이 할 때쯤에 같이 해보시면 좀 더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큰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시고 그 다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